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3년 1회의 대교환경기사 필답형 기출문제 풀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요. 탄소랑 수소 화합물인 거죠. CXHY의 기체 연료가 1몰이 있는데 이걸 이론 공기량으로 연소시킵니다. 이론 수분 가스량의 무게를 계산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산식이요. 이론 수분 가스량인 거니까 GOW 이렇게 씁니다. 단 무게 구해달라. 그 다음 들어가는 연료는 1몰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은 그램 퍼 몰 이런 형태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얘를 무게로 찾아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1-0.232의 AOM 플러스 CO2 프라임 H2O 프라임 이제 무게로 다 찾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연소실에서 연료 들어가요. 아니 공기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연료 넣습니다. 바깥으로 나오는 일로 나오는 가스 안에는 뭐하고 뭐만 있을까? 지금 이론 공기량으로 연소했다고 했으니까 들어가는 공기 중에 산소는 전부 다 이물질을 산화시키는데 다 소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바깥으로 나오는 거는 질소 있겠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산화됐다 연소됐다 표현하는 거니까 CO2 그 다음에 H2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얘를 뭐라고 보는 거예요? 질소라고 보는 거죠. 왜? 이거 전개시키면 어떻게 돼요? A0M 마이너스 0.232의 A0M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뭐예요? 공기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0.232는 뭘까? 전체 공기 중에 질소 대비 산소 거 이해돼요? 질소 대비 얘가 산소 거란 말이죠. 그럼 얘가 0.232는 산소란 말이지. 그러면 이게 전체가 만약에 여기 공기가 있었다 가정하면 곱하기 지금 A0M 또 공기를 곱한 거죠. 그러면 이제 공기 잘라지면서 공기에서 산소를 뺀 거예요. 결국 이게 뭐예요? 질소입니다. 단 무게로 표현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1-0.232의 AOM이라고 쓰는 겁니다. 여기 얘가 질소인 거죠. CO2 나왔고 H2O 나왔어요. 그럼 다 했습니다. 여기에 일단 반응식 CXHY 얘하고 O2랑 반응하여 바깥으로 나올 때는 CO2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H2O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요? 탄소는 우리 1년에 자 이거 예를 들어 C3H8 플러스 O2 해서 CO2 H2O 자,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각해 봐요. 본래 여기 있는 탄소 3개짜리 그대로 여기다가 주는 거였죠. 얘는 변함이 없어. 그래요? 그래서 얘는 여기 X죠. 탄소가 몇 개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X라고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소는 8개입니다. 수소 8개 줄 때 물로 생성되는 여기 안에 있는 수소는 2개씩 결합되어 있죠. 그러니까 몇 개를 줬어요? 4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표기할 때는 얘에다가 Y가 갖고 있는 것을 2개로 나누게 될 테니 Y per E, Y 나누기 2라고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산소의 개수를 맞춰주실 때 산소가 2개씩 결합되어 있는 게 3개 있어요. 6개입니다. 산소 하나씩 있는 게 4개 있어요. 해서 총 10개를 가지고 이 안에 주려고 보니까 이미 2개로 짝꿍이 되어 있기 때문에 5개를 주어요. 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산소 거 있죠? 여기 X만큼의 이 산소값 이거 그대로 여기다 가져가신 후에 플러스 자 여기는 2분의 Y 해서 이미 2개로 나눠진 것이 있는 산소가 이쪽으로 갈 때는 이미 또 2개로 짝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나눠주는 꼴인 이런 형태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전개할 때는 이런 형태로 해서
각각의 만약에 얘 들어가는 것이 몰비로서 1몰이다. 그러면 x 플러스 4 몰로서 x 플러스 4분의 y 몰이다. 얘는 x 몰이다. 얘는 2분의 y 몰이다. 각각의 몰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이제 찾는 게 뭐예요? 무게로 찾아달래. 그러면 얘를 무게로 찾으려면 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몰에다가 곱하기 갖고 있는 분자량을 하게 되면 질량값으로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얘 1몰 들어갔을 때 x 플러스 4라고 하는 이 몰에다가 곱하기 32g을 하게 되면 g으로 찾아내신 거랑 똑같은 거죠. 마찬가지요. x 곱하기 분자량 44g 한 거랑 그 다음에 y 나누기 2 한 거에다가 18g. 네, 이렇게 하게 되면 각각의 것을 질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나는 이걸 다 해놓고 나서 보니까 여기다가 대입할 건 다 찾으신 거예요. CO2랑 그 다음에 H2O는 다 찾으신 겁니다. 뭐만 하시면 돼요? A0M 쟤만 찾으시면 돼. AOM은 5OM 곱하기 무게비로서 0.232가 되는 거니까 얘는 다시 x 플러스 4분의 y 여기 곱하기 32 한 거에다가 1에 0.23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먼저 행하신 다음에 각각의 이렇게 전개시키시는 거죠. 이거 하신 후에 이렇게 한번 곱하시고 이렇게 한번 곱했을 때 x나 y를 각각 1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로 나와요? 137.93x 플러스 34.48y 이렇게 됐어요. 그럼 다시 GOW는 여기다가 곱하기 137.93x 플러스 34.48y 여기에다가 플러스 자 이것까지 한번 다 하신 후에 플러스 x 곱하기 44 한 거니까 44x 플러스 2분의 y에다가 18 곱한 거니까 9y인 거죠. 마찬가지로 전개시키는 거 이거 한 후에 얘네들하고 각각의 곱으로 계산해내는 거죠. 1-0.232 한 거에다가 137.93 1-0.232 한 거에다가 34.48 각각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값이 있을 거라는 거지. 이렇게 한번 전개해서 이렇게 한번 전개시키면 결국 이 x 값하고 여기 있는 x 값하고 더할 수 있고요. 1-0.232 곱하기 34.48 y 한 값하고 그 y 값하고 9y랑 더하게 되면 최종 값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돼요. 자, 그러면 얼마 나와요? 149.93 x 플러스 35.48y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푸시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결국 GOW라는 건 얘를 앞에 제가 설명드린 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질소량이다. 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질소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실 수 있냐면 산소 곱하기 79 21 이렇게 하면 부피비로서 밑에 있는 얘가 산소 얘가 질소 이런 뜻이 되죠. 그 다음 질소량은 뭐로 찾아야 돼요? 질량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럼 내가 여기 앞에다가 산소라고 표현한 건 뭐를 표현한 걸까? 제가 여기 뭐라고요? 산소와 질소의 부피비입니다. 이거는
부피비는 뭐랑 같다? 몰비랑 같다. 응? 그럼 앞에 산소의 몰 계산한 거 있나요? 이거 있죠. 얘가 뭐라는 얘기야? x 플러스 4분의 y. 이거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부피비로서 계산은 다 됐어. 마지막에 뭐로 나가야 돼? 질량으로 나가야 되니까 곱하기 28 g을 해줘야지만 질소의 값을 g으로 산정하시는 거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전개시켜 보시면 된다는 거죠. 79 나누기 21 한 값에다가 곱하기 28 한 것을 x에 한번 곱하고 79 나누기 21 한 거 곱하기 28 한 것을 4분의 y에다가 각각 1로 본다 했으니까 이렇게 전개시키시면 나오는 값이 또 있어요. 그 값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비슷하던데 105.33 네. x 플러스 26.33y 네, 이게 질소입니다. 이거에다가 뭐하고 뭐 더하라고요? CO2랑 H2O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44x 플러스 9y였나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가스량이 나오는 거지. 네, 이게 가스량입니다.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149.33 플러스 35.33y.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랑 별 차이 없죠. 네. 본래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게 이런 식인 거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의미를 모르면 여기다가 28을 곱해야지 되나? 이런 착각도 좀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부피비가 아니라 무게비로 두셔서 실수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상이해집니다. 얘네 지금 내가 구한 게 뭔데? 몰비로 산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피비로 한 후에 부피비가 몰비와 같다는 전제 조건 하에 질량을 곱해서 분모의 몰, 그 다음에 분자의 질량으로 산정을 해야지만 요 값이 일치해집니다. 만약 이걸 알았으면 여기가 조금 더 쉬운 편이긴 하죠. 네. 해서 나온 값이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어떤 시설의 굴뚝 내 배출가스의 온도가 227도에서 127도로 떨어진다면 통풍력은 몇 % 감소하는지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식 감소 퍼센테이지입니다. 자, 이런 걸 구하실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이어트 전 무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 전 무게에서 다이어트 후 무게를 빼면 이거 곱하기 100 하면 감소율이 나오죠. 그래요? 얼마만큼 감소했는지 비율을 찾을 수 있잖아요. 백분율로 찾으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요. 그 미지수가 2개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존 대비 나중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나중에 쓰실 때 기존 나중 곱하기 100으로 산정해 내셔야 해요. 이런 동일한 문제들이 이렇게 푸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푸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미지수가 2개 정도 나오면 이걸로 푸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거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왜 그렇게 나오냐면 일단 자 통풍력이라고 하는 거 관련식 통풍력은 실제 굴뚝 높이 곱하기 대기와 배기가스의 비중량 차로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비중량이라고 했으니까 킬로그램 중 퍼 세제곱미터. 항상 그냥 중량이라고 쓰면 킬로그램 중, 질량은 킬로그램, 중량은 킬로그램 중. 여기 force의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거죠. 비중량인 거니까 분모에 뭐가 하나 꼭 있단 말이지. 비최적도 마찬가지. 항상 뭔가 비밀이 있는 거야. 분모 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실제 굴뚝 높이는 기호로서는 h라고 쓰고 단위로는 미터 이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거 2개가 소거가 됩니다. 그럼 나오는 단위가 뭐가 나왔어? 킬로그램 중 퍼 제곱미터의 단위가 나왔단 말이죠.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에요. 이게 무슨 단위야? 압력 단위입니다. 이 단위랑 통일해서 동일하게 쓸 수 있는 단위가 뭐였어요? 네, 미리미리 H2O 단위가 그 단위와 같은 거였죠. 그래서 통풍력 계산할 때는 미리미리 H2O의 단위를 씁니다. 그럼 여기다가 실제 굴뚝 높이라고 했었으니까 실제 굴뚝 높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실제 굴뚝 높이는 모르니까 HM 그대로 써본 후에 곱하기 대기와 배기가스의 비중량 차라고 하는 것을 기호로 차이가 나는 거니까 델타 감마라고 씁니다. 그 다음 얘를 한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HM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니까 곱하기 감마 A 마이너스 감마 G라고 쓰겠습니다. 이게 비중량의 차이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온도 같은 것들이 부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HM 여기에다가 곱하기 감마 A 273 플러스 TA 얘가 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온도 보정한 형태의 값, 얘도 온도 보정한 형태의 값인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감마 G 곱하기 273 플러스 TG를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 TA라고 하는 건 지금 제시되어 있는 가스의 온도 보정해 주란 얘기, 배기가스의 온도 보정해 주란 얘기가 돼요. 왜 그렇게 썼을까? 여기 감마 A라고 하는 거 아까 비중량이라 했죠. 단위가 뭐야? 킬로그램 중 퍼 세제곱미터인 거야. 이건 스탠다드 상태라고. 그러니까 스탠다드 의미를 끊기 위해서 분모에 보정되는 값이 각각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자 여기 273 동일하죠? 앞으로 빼내요. 273 H 곱하기 얘 빼냈으니까 위로 올라갈 수 있지? 감마 A 273 플러스 TA 마이너스 감마 A 감마 G 273 플러스 TG 값이 됐어요. 지금처럼 가스 밀도와 공기 밀도를 1.3으로 제시를 했으니까 그대로 1.3 쓰시면 됩니다. 모를 경우에도 그냥 1.3으로 쓰는 거예요.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1.3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 여기 1.3 동일하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만약 식 바꾼다고 하면 이렇게도 돼요. 앞에 곱해버려서 355H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1이고요. 273 플러스 TA 마이너스 1에 273 플러스 TG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많이 쓰죠. 그냥 그대로. 자,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120 가스의 밀도, 그러니까 대기의 밀도는 27도. 얘가 27도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것은 227도였어.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뭘 알 수 있어요? 이거 계산해 가지고 통풍력을 계산해낼 수 있단 말이야. 초기 통풍력을. 얘가 지금 통풍력 계산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초기 통풍력은 얼마? 초기는 0.473H. 네. 통풍력 값 알아요? 몰라요. 왜? 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Z1입니다. 통풍력의 기호로 따졌을 때. 얘 값이 이렇다 이거야. 두 번째는요. 얘만 달라지는 거지. 그죠? 얘만 뭐라고 바뀌는 거야? TG 값만 127도로. 그럼 이게 나중이에요. 값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얼마? 0.296H. 네. 통풍력도 모르고, 그 다음에 높이도 모르는 미지수가 두 개인 상태이니까 그대로 그냥 이 안에다가 대입하셔가지고 나중 값이 0.96H. 처음 값은 0.473H 곱하기 100 하게 되면 감소율이 나온다는 거죠. 얼마 나올까요? 62.5%H. 네, 이렇게 푸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유효 높이가 이만큼 해서 H2S 가스가 80g/s의 속도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풍속이 이만큼으로 쾌청한 날씨일 때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500m 하류 지점에서의 H2S 중심선상의 지표면 농도, 힌트는 여기에 있죠. 중심선상. 그 다음에
지표면 농도. H2S 냄새가 감지될 수 있는지를 ppb를 통해서 계산한 후에 조건이 있을 겁니다. 저 최소 감지 농도가 0.47 ppb니까 저 정도 나면 얘가 느껴진다 이거예요. 저거보다 이제 높으면 무조건 느껴지고 최소의 감지인 거니까 저거보다 낮으면 농도가 낮으면 잘 안 느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걸 풀 때는 일단 먼저 뭐부터 하셔야 돼요? 산식. 가우시안 확산 방정식에 따라서 C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계산을 해낼 겁니다. 이때 단위를 뭐로 만들 거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만들었다가 뒤에 ppb로 바꾸셔도 되고요. 처음부터 그냥 마이크로 리터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바꾸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유량이 아니라 항상 배출률이라고 염두하시는 게 좋다 그랬죠. 2파이 시그마 z 시그마 y 풍속 u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 시그마 y y의 제곱 1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 시그마 z z 플러스 h2의 제곱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 시그마 z z 플러스 h2의 제곱. 네. 이렇게 푸시는 거에서 조건을 줬죠. 조건은 중심선상의 것을 찾으니까 y는 0, 지표면 네, z는 0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0이 되는 거니까 전체 무시해서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0, 그 다음에 여기 0 되는 거니까 여기 없는 셈 치는 거죠. 그럼 여기하고 여기하고 더하기로서 동일한 형태가 되니까 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 시그마 z h2의 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 분자의 2, 여기는 분모의 2를 곱해야 하니까 얘랑 얘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나와요? C는 Q에 파이 시그마 z 시그마 y u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 시그마 z h2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안에다가 각각의 것을 대입만 하시면 되는 형태인데다가 이쪽은 어차피 단위가 없는 거고요. 여기는 마이크로 리터 퍼 세제곱미터의 단위로 원래는 이제 나중에 바꿔도 되는데 바로 여기서 표현 가능한 거죠. 뭘 통해서? 얘가 배출률이라고 그랬죠. 자, 얘 분모의 단위는 시그마 z 단위 보세요. 미터죠. 시그마 y 단위 보세요. 미터죠. u 풍속의 단위 보세요. 미터 퍼 세크죠. 이거 세 개 합치면 세제곱미터 퍼 세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자의 단위는 뭐여야지만 다 소거가 돼서 마이크로 리터 퍼 세제곱미터의 ppb 단위가 되겠어요? 네, 마이크로 리터 퍼 세크의 단위로만 되면 요거 두 개 잘라서 원하는 단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마이크로 리터 퍼 세제곱미터의 단위로서 맞춰볼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지금 주어진 조건상 H2S 가스가 80g 퍼 세크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건 마이크로 리터 퍼 세크로 가면 되죠. 얘를 세크로 쓰는 거지 이거. 네. 이거 세크로 쓰는 거죠. 그러면 세크는 그대로 냅두고요. 34의 분자량을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의 부피는 22.4의 스탠다드 리터 이런 형태일 겁니다. 그럼 얘를 마이크로 리터로 가야 되니까 1리터가 10의 6승 마이크로 리터.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나오는 값이 약간 숫자가 지저분하긴 합니다. 52 705 882 0.35 마이크로 리터 퍼 세크. 자, 이런 단위였어요. 이런 수치를 가져요.
안 그러고 나서 나머지 먼저 다 계산하고요. 그 다음 차후에 마이크로리터 퍼 세제곱미터 단위로 가도 되거든요. 그럼 이 수치가 귀찮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안 되려면 요 과정을 없애면 되잖아요. 요 과정을 없애게 되면 그대로 그냥 10의 6승 마이크로그램 단위로 나오죠. 다시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더 헷갈리게 만들어 드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 없어지고. 그럼 이제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됐으니까 그 뒤에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분자량과 부피를 이용해서 바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의 장점은 뭐예요? 이걸 없앨 수 있었으니까 8천만인가요? 네. 수치가 좀 정갈하다 이거야. 지금 이거 먼저 하면 숫자가 좀 복잡해 보이고 그런 느낌만 있는 겁니다. 그럼 다 했죠? C는 52705 882.35 여기에다가 3.14 곱하기 시그마 Z는 18.5 그 다음에 36 그 다음에 10인가요? 10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 유효 굴뚝 높이는 70이요. 앞에 시그마 Z는 18.5요. 한 값의 제곱. 네. 하게 되면 앞에 이미 단위를 환산을 했기 때문에 그냥 마이크로리터 퍼 세제곱미터 단위로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타냈더니 얼마가 나왔을까요? 1.96 인 ppb가 나왔어요. 계산은 했고요. 그 다음에 H2S의 농도는 0.47 ppb여야지만 감지가 되는데 그거보다 높기 때문에 감지가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4번이요) 다음 특정 오염물질 중에 오존 파괴 지수인 ODP가 큰 순서부터 나열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강조드릴 때 저기 안에 수소가 껴 있어서 염화, 불화, 수소, 그러니까 수소, 염화부로 수소, 염화, 불화, 탄소의 개념으로 되는 것들은 항상 ODP가 낮다 그랬죠. 수소가 껴 있으면 ODP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걸 제낄 수 있고요. 가장 낮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나머지는 대부분 CFC류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할론류를 비교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할론류 중에서도 저런 브롬 같은 것들이 껴 있으면 조금 높고 브롬 외에 Cl 같은 게 껴 있으면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한번 수치를 외워놓고 그대로 좀 비교를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 3개까지는 1번서부터 3번까지는 할론류이고요. 할론류는 명명법은 탄소수, 불소수, 염소수, 브롬수로 산정한다 그랬었고 지금처럼 CF3 브롬 하나 껴있는 상태라면 구조상 F가 3개, 브롬이 하나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탄소 하나, 불소 3개, 염소 있나요? 없고 브롬이 하나 있는 할론 130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CF2 브롬하고 Cl이 껴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뭐만 빼면 돼요? 하나 빼고 Cl이 껴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는 1, 2, 1, 1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할론 1, 2, 1,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이건 2개네. 있는 상태에서 F가 4개 차지하고 브롬이 하나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탄소는 2개, 그 다음 불소는 4개, 염소 없고 브롬은 2개, 240이에요. 해서 수치를 통해서 이거 뭔가 암기를 좀 하셨다고 하면 요 3가지를 비교하시기가 용이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밑에 있는 건 CFC류라고 했었죠. 지금 보고 있는 바 탄소 2개, 이게 4번입니다. 얘가 4번이야. 1번,
2번, 3번인 거죠. 4번은 탄소 2개,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에서 불소 3개, 염소 하나씩입니다. 3개인 거지. 염소 3개.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해요. 본래 이제 CFC류는 여기다 쓰겠습니다. 는 탄소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수소수 플러스 1, 그 다음에 불소수입니다. 뭔 얘기냐면 지금 탄소가 2개라 했었죠. 그런가요? 탄소가 2개인데 마이너스 1을 시킬 거예요. 그럼 하나죠. 수소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플러스 1을 시킬 거예요. 1입니다. 불소는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1, 1, 3이 된 겁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 있는 것을 암기하시기가 좀 싫다. 그러면 이제 있는 수치에다가 이제 90 더하거나 90 빼는 거, 우리 이론 때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당장에 이거 가지고 90을 어디다 적용해야 되지? 빼야 돼? 더 해야 돼?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제가 처음에 이론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이 방법대로 하시면 CFC류가 뭔지 찾기가 좀 더 용이하다 이거예요. 만약 여기서 90 더하면 몇 나와요? 203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있는 것들은 2개에다가 보세요. 탄소수 자리죠. 그러면 탄소 2개 있다는 얘기야. 수소 0이죠. 여기 없다는 얘기야. 불소 3개죠. 3개야. 나머지는 다 염소 자리예요. 90을 더하니까 지금 있는 이 수치에다가 90을 더하니까 203이 나왔더라. 그래요? 그럼 2가 뭐예요? 탄소. 그 다음에 수소는 없고요. 불소가 나머지 3자리. 그 다음에 염소로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 제 방법 하는 거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잘 모르실 경우 그러면 어느 정도 찾았다고 보고요. 그렇게 나타난 거 보니까 ODP는 1301이 가장 강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2402가 그 후였고 1211 저렇게 염소 하나가 할론류 중에서도 하나 껴있으면 조금 더 낫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CFC류가 할론류 그 다음인 거고 저렇게 수소가 하나 껴있는 수소염화불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낫더라 해서 여기 보시면 1301은 브로모 트리플로오르메탄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1211은 브로모 클로로 디플로오르메탄이라고 부르고 각각의 ODP 수치도 제가 제시했죠. 3번은 디브로모 테트라플로오르에탄, 그 다음 4번은 트리클로로플로오르에탄, 5번은 브로모클로로 메탄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런 뭐 명칭은 아실 필요 없고요. 명명법 정도는 아셔야지만 이 수치들 여러분들이 눈에 직관적으로 보는 건 이게 편한 거잖아요. 그걸 좀 떠올리기가 좋다는 취지에서 다 설명드려봤습니다. 5번이요.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유효 굴뚝 높이가 180m인 시설에서 연도를 통해 배출되는 가스의 최대 착지 농도를 절반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굴뚝의 높이 몇 미터 더 증가시켜야 하냐 이런 얘기랑 최대 착지 거리 계산하는 거 해서 서튼식 이용하라고 돼 있고 수직 수평 계수 0.09, n은 0.25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이런 거죠. 여기 굴뚝에서부터 배출되는 것이 언젠가는 지면에 닿을 거 아닙니까? 요 지면에 닿았을 때 최고점의 농도인 Cmax 값이라는 걸 얻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딘가 도달했잖아요. 지금 이 도달한 거리까지를 Xmax다 이렇게 해서 산출해내는 거였습니다. 서튼식에 의한 거죠. 그럼 첫 번째 서튼의 확산 방정식에 의해서 Cmax 값은 어떻게 계산하시라 했었냐면 2시까지는요. 내가 파티를 하느라 잠이 오지 않고 기분이 째져요. 2시까지 파티 AU 해해 이렇게 한다 했었죠. 그래서 CZ CY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얘 빼고는 아무것도 안 줬죠. 이럴 때 어떻게 한다? 이걸 다 묶어요. 해서 K 값으로 표현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비례식으로 간단하게 푸실 수도 있어요. CMX1 1은
처음에 뭐만 줬다? K 거는 그냥 변하지 않는 거니까 냅두고 얘만 줬다. 얘란 말이지. 얘 유효을 뚫고 180의 제곱분의 1인 상태에서 1인 상태에서 여기 K까지 써주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는 절반으로 감소한대요. 뭐 처음에 있던 Cmax 원값의 절반 해서 2분의 1 Cmax 원값 1대 H2의 제곱분의 1 한 값. 여기 K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되고 해서 내항 곱해서 외항으로 곱한 후에 나눠주시면 H2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K를 이용해서 만약에 풀어내실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Cmax 이게 기존인 거죠. 는 K 곱하기 H2의 제곱분의 1인 거예요. 그래요? 근데 얘 앞에서 얘를 얼마라고 줬냐면 180이라고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K 계산할 수 있나요? 얘는 아무것도 제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1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K는 결국은 얘 반대로 전개시키면 180의 제곱이 K 값인 거죠. 그 K 값이 얼마 나오냐면 32,400이에요. 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야. 2분의 1 Cmax라고 했었으니까 K 값은 앞에서 산정한 바 32,400인 거고 곱하기 H2의 제곱분의 1 이 형태인 거니까 0.5를 32,400으로 나눈 다음에 뒤집어서 반대항에다가 루트를 씌우거나 해서 H2를 산정해낼 수 있죠. 똑같습니다. 앞에 계산했던 거랑 동일해요. 그렇게 계산한 H2 값은 254.56m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효 굴뚝 높이가 180m인데 얘는 254.56m예요. 그래요? 아 이거 지금 절반으로 감소시키려면 이만큼의 유효 굴뚝 높이가 필요해. 처음에 있던 게 180이거든. 그러니까 몇 미터 더 증가시켜야 될까? 라고 물어본 거기 때문에 처음 거를 빼주셔야지만 증가시켜야 할 높이가 나올 겁니다. 그 값이 얼마? 74.56m예요. 증가시켜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것만 써서 너무 아쉽게 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진짜 아쉽습니다. 문제를 끝까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최대 착지거리를 나타내는 거 Xmax 구하는 겁니다. Xmax는 나홀로 집에 떠올리라 했죠. 케빈의 집에 나 혼자 있었는데 두 명의 도둑이 들어왔었습니다만 잃어버린 것이 없더라. nothing의 개념으로서 쓰시라 했습니다. 그러면 HE는 방금 계산했잖아요. 아니 계산한 게 아니라 이미 주어졌잖아요. 180으로. 그 다음에 CZ는 동일하다 했습니다. 0.09 2에 2-0.25 네,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계산값이 있을 겁니다. 5923.87 네, 이렇게 푸시는 문제. 자, 그 다음에요. 6번입니다. 파장이 5,520인 온스트롬 인 빗속에서 밀도가 0.95g/세제곱센티미터, 직경 0.6 마이크로미터인 기름방울의 분산 면적비 4.1, 먼지의 농도가 제시되어 있고 가시거리 계산하는 거. 산식 LV로서 가시거리 계산하는 게 있었습니다. 얘는 지금처럼 문제에서 저런 분산 면적비를 줬을 경우에 이렇게 쓰는 거였죠. 로우 P 곱하기 로 입자 밀도 반경 그 다음에 5.2였습니다. 그 다음에 K 곱하기 C 이런 식이었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중요한 건 로우 P 입자의 밀도는 항상 단위가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이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감마라고 되어 있는 거 반경이라고 했습니다. 반경 단위는 항상 마이크로미터의 것이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것이 농도였는데 농도 단위는 그램 퍼 세제곱미터이어야 한다는 것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된 수치로서 기재를 해 주셔야지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5.2 곱하기 밀도는 그대로 쓰면 될까요? 네, 0.95
이고요. 그 다음에 직경을 줬으니까 반경으로 고치면 0.3이 되겠습니다. 분산 면적비는 4.1이고요. 그 다음에 농도는 0.4 mg/s 세제곱미터인 거죠. 저런 걸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해야지만 그람 단위로 바뀌는 거죠. 그래야 그람 퍼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내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은 그런 류의 문제예요. 그러면 얼마나 나올까요? 903.66. 단위는 얘는 항상 미터 단위로 이렇게 산출해야 합니다. 903. 미터. 만약에 지금처럼 이런 류의 것 말고 실험적 정수값 주고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산 면적비 같은 거 없이요. 그럴 때는 가시거리 계산하는 건 똑같은데 킬로미터의 단위로 산출하라는 것과 같고요. 10의 3승 곱하기 A에다가 C라고 하는 수치를 계산해 줘야 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A라고 하는 것은 실험적 정수값으로서 상수라고 보시면 돼요. 해서 약 1.1에서 1.2 정도 많이 줍니다. C라고 하는 거 농도입니다. 단위는 꼭 기억하세요.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 해낸 거죠. 그렇게 해서 답은 903.66. 아까 제가 적었나요? 네. 7번입니다. 불화수소 3000ppm, 사불화교사가 1500ppm, 가스 22400 스탠다드 세제곱미터 퍼 아워를 물로 흡수한 다음에 결국 규불산으로 만들려고 한대요. 그때 이론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규불산의 양을 산정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산식 회수할 수 있는 규불산의 양은 킬로그램 퍼 아워. 자, 이때는 뭐 제거를 하려고 드는 건 아닌 거니까 반응하는 물질, 여기서 반응 물질이라고 하는 건 불화수소이거나 아니면 사불화규소를 말합니다. 곱하기 반응비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찾아낼 겁니다. 그럼 이제 반응식이요. 두 물질이 결합을 하는 거죠. 불화수소하고 플러스 사불화규소니까 SiF4입니다. 그래서 뭐로 나오냐면 H2SiF6라고 하는 육불화규소산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긴 약속돼 있는 거죠. 수소는 지금 몇 개 필요해요? 2개가 필요한 거고 이래야지만 불소가 총 6개의 규소 하나 마련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앞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은 이유가 얘는 만약 반응비를 세우자면 내가 찾고자 하는 규불화 수소산에 대한 것은 뭐로 찾으라고 돼 있어요? 질량으로 찾으라고 돼 있어요. 킬로그램 퍼 아워. 그럼 제가 반응비를 세울 때 얘를 뭐로 세우면 좋겠어요? 분자량으로 세워두는 게 좋겠죠. 그러면 얘가 2에다가 그죠? 2 곱하기 수소 1에다가 2개 한 거니까 그 다음에 20 곱하기 2 더하기 규소가 28입니다. 이걸 알고 있었어야 되는 문제예요. 19 곱하기 6인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요? 144 킬로그램입니다. 이때 반응하는 물질을 뭐로 산정해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예를 해볼 겁니다. 2 곱하기 22.4 세제곱미터의 불산이다. 불화수소하고 얘하고의 반응비를 산정한 후에 이렇게 반응한다고 산정한 후에 여기 기준을 하나 잡아요. 기준은 이 반응 물질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 한번 써봅니다. 반응 물질이라고 하면 은 22,400 스탠다드 세제곱미터 퍼 아워로 되어 있는 거 안에 불화수소만 기준으로 보면 3,000ml 퍼 세제곱미터가 있고요. 얘를 고치면 자 이렇게 되어서
반응 물질을 세제곱미터 퍼 아워의 단위로 얻어낼 수 있잖아요. 흡수율은 100%인 거고요. 자, 그러면 얘가 얼마 나올까요? 만약에 불화수소 것만 산정을 해봤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거 곱할 때 얘를 하고요. 그럼 이 나오는 수치가 있을 겁니다. 세제곱미터 퍼 아워. 여기 곱하기 얘를 앞에 뭐라고 했어요? 이 반응 B를 할 때 144kg. 그런가요? 144kg이 H2SiF6. 그 다음에 2 곱하기 22.4 세제곱미터 한 것이 HF 값. 네. 여기 있는 게 HF니까 의미가 끊어지면서 단위도 잘라져서 킬로그램 퍼 아워의 단위로 나올 거란 말이죠. 네. 이렇게 푸실 수 있는 반면에 얘를 이제 만약 질량으로 두게 되면 또 똑같습니다. 만약에 질량으로 뒀다 칩시다. 이런 식으로 질량으로 뒀어요. 그러면 이거 한 후에 3000 뭐 이렇게 나타낸 거에다가 요건 얘만 소거됐죠? 자, 이렇게는 동일하게 소거가 됐을 거고 여기 있는 애가 결국은 불화수소잖아요. 얘를 뭐로 바꿔주고 싶어요? 이런 질량의 단위로 바꿔서 하고 싶은 거야. 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쓸 거니까. 네. 그러면 여기를 이제 질량으로 바꿉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네, 그렇죠. 22.4 ml에 해당하는 대상 물질의 분자량은 20mg인 거고 얘를 10의 6승 mg이 1kg입니다. 만 바꿔주면 된다 이거야. 밀리리터, 밀리리터, 미리그램, 미리그램 잘라지니까 요 수치가 나올 겁니다. 만약 제가 이걸 계산했다고 하면 그 수치는 얼마 정도 나오냐면 60kg per hour. 이렇게 나오면 됩니까? 60kg per hour. 얘가 불화수소인 거니까요. 여기 킬로그램, 여기 킬로그램. 그 다음에 의미가 잘려져서 결국은 누구 것만 나오는 거예요? 육불화 규소산 것만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닐 경우에는 지금 뭐 하시면 돼요? 얘로 잡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앞에 반응 물질은 얘 아니면 얘라 그랬다고. 그럼 얘는 부피로 따지면 22.4 세제곱미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분자량으로 따지면 28 더하기 19 곱하기 4였겠지. 킬로그램 단위로서. 그러면 얘 대신에 여기다가 넣는 것들 지금 불화수소는 3000 ppm 넣었잖아요. 여기 사불화규소는 1500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뭐 쓰란 얘기예요. 1500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습니다. 더 퍼 세제곱미터. 부피로 만약 했다고 치면 얘로 부피로 했다고 치면 똑같다는 얘기야. 네,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게 얘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온 값에다가 잘라버리면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개수만 달라요. 왜? 쟤는 지금 불화수소는 3000이고요. 딱 차이가 2배 차이 나죠. 사불화규소는 1500인 거니까 반응비를 세울 때 그래서 불화수소 대 지금 규불산 아니면 사불화규소 대 규불산 이렇게 세워도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나온 수치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나와요? 규불산의 양은 216kg per hour 이렇게 나오면 되는 문제. 8번이요. 집진장치 입구가스량이 5만 스탠다드 세제곱미터 per hour, 함진 농도가 2g per 스탠다드 세제곱미터일 경우 출구로부터 방출되는 1일 분진량을 60kg으로 억제하기 위한 집진율은 얼마이어야 하는지 산출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런 형태인 거죠.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은 집진율인 건데 산시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1 마이너스 유입되는 농도, 그 다음에 유입되는 유량, 유출되는 농도, 바깥으로 나가는 유량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하자고 하면, 자, 얘는 왜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었냐 생각해 보면 여기 이제 집진 장치가 있어요. 그런가요? 이 들어갑니다. 유출됩니다. 제거가 됩니다. 효율만큼 제거가 되고 남은 건 나가겠지. 그래요? 그랬을 때 들어가는 농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유량이 있어요. 얘 단위는 그램/per 세제곱미터 뭐 이런 단위라고 치고요. 유량은 세제곱미터 per hour 뭐 이런 단위라고 칩시다. 시간당. 그럼 얘네 둘을 곱하게 되면 어떤 단위로 나올까? 그램/per hour 단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부를 때 대체로 뭐라고 불러요? 유입되는 분진량이라 이러는 거예요. 시간당 유입되는 분진량인 거예요. 그래서 기호로 쓸 때는 저는 주로 활용하는 게 이런 유입되는 걸 기호로 쓸 때는 SI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바깥으로 나갈 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죠. 바깥으로 나가는 농도, 바깥으로 나간 유량, 그 곱은 SO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거된 양이 있을 수 있죠. 그 값은 SC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만약에 가지고 효율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 효율은 이 집진장치 효율은 어떻게 따지냐면 유입량 대비 얼마만큼 제거가 됐는지가 효율인 거예요. 유입량 대비 제거량이야. 그럼 다시 쓸게요. 유입량 대비 이 제거량이라고 하는 건 들어오고 나갔죠. 들어온 거에서 나간 걸 빼면 제거된 거야. 그래서 다시 쓰면 유입량 마이너스 유출량인 거죠.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나누시고 이렇게 한번 나눕니다. 순서대로 유입량 나누기 유입량 하니까 1이고요. 마이너스 유입량 유출량이 되더라 이거야. 여기까지는 됐죠. 그랬을 때 자 앞에 제가 뭐라 했어요? 이거 두 개 곱하면 뭐라고? SI 기호로 따지면 이거 두 개 곱하면 SC인 거야. 유량이 제시가 되어 있지만 입구에서의 유량이 제시가 되어 있지만 바깥으로의 유량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들어오는 유량과 나가는 유량은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는 유량과 들어오는 유량이 동일하게 되면 얘 비교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냥 농도 가지고 하는 거예요. CI, C0 이렇게 많이 쓰는 겁니다. 아니어도 된다니까. 들어가는 거 지금 유량 제시돼 있죠. 나가는 거 몰라도 들어가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동일하다고 보고 가정해서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거야. 1 마이너스 두 개 곱하면 얼마? SI. 두 개 곱하면 SO. 뭘 두 개 곱한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농도랑 유량이랑 곱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기호로 따지면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효율이라 이거야. 유입량 대비 유출량.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 정리됐어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냐면 뒤에 관련된 문제 중에 이거 가지고 뭘 이렇게 짜내야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바깥으로 나가는 유출량. 지금 보면 출구로부터 방출되는 1일 분진량이 60kg으로 억제되기 원해 이런 얘기야. 그러면 자, 이걸 통해서 SO 바깥으로 나가는 유출되는 분진의 양이라는 건 얘가 뭐예요? 자, 이거 지워볼게요. 효율이라는 것이 결국 이거였잖아요. 쭉 여기까지 옮겨 보니까 효율이라는 것이 1 마이너스 유입되는 분진량, 그 다음에 유출되는 분진량이야. 그러면 유출되는 분진량이라는 것은 SI 유입되는 분진량에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효율해서 얻어낸 값이라 이거죠. 그래요? 그럼 얘가 얼마래요 지금? 60kg per day. 데이래. 그럼 여러분들 SI 얻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저기 보니까 함진 농도랑 그게 있잖아. 아, 그래서 SI라고 하는 것은 5만 아월 여기에 2g per 스탠다드 세제곱미터. 그러면 10의 3승g 1kg 24아월 원데이 형태가 됐죠. 그러면 SI가 나올 겁니다. 그 SI는 2400. 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400 들어갔는데 바깥으로 나오는 건 60만 하고 싶어. 이런 얘기인 거죠. 아, 이제 됐다고. 이거 어떻게 전개했는지는 다 알았고
결국은 나는 효율이라는 걸 구할 때 1 마이너스 유입 유출을 하는데 유입 찾았죠? 유출 찾았으니까 1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 이만큼 들어가는데 나가는 거 이만큼으로 하고 싶은 효율이 있었으면 좋겠어. 집중률이 퍼센테이지라고 아마 문제에서는 주어졌을 수 있어요. 뭐로 구하라고 하는지는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까지 하게 되면 97.5%이지. 네, 이렇게 푸시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요. 9번이요. 전기 집진 장치에서 먼지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종류 4가지. 이건 이제 어느 정도 통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쿨롱력이죠. 음과 양의 만남을 이용해서 집진하려고 하는 거. 쿨롱력. 그 다음에 전개 경도에 의한 힘. 뭐예요 그게? 집진판과 그 다음에 방전극 그쪽에 서로 다른 압력을 가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힘이 있단 말이죠. 그걸로 인한 부착력. 그 다음에 이미 포집되어 있는 분진들이 있단 말이지. 그 분진 간의 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전기풍에 의한 거. 전기풍이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을 이제 코로나 방전시키면서 대전된 분진들이 있고 그 대전된 분진들이 집진극을 향유할 때 주변의 공기라든지 다른 분진 혹은 다른 분자들 하고의 부딪힘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집진판으로 향하게 되는 일련의 것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걸 전기풍이라고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전기력, 전개 경도력, 입자 간에 이미 부착되어 있던 것들 간의 흡인력, 전기풍에 의한 힘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10번입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에탄이 있는데 그걸 완전 연소시킬 경우에 단위 몰당 진 발열량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르 샤틀리에의 원리에 의한 그 변화의 진행 방향은 증가하는지 감소 또는 변화가 없는지 기입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르 샤틀리에라는 사람은 어떤 물질이 있어요. A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이 있어서 결국은 C라는 물질을 만들어냈다 쳐요. 제가 이거 이론 때 설명드릴 때는 커피 분말가루에다가 물 같은 거 섞어가지고 혼합을 시켜서 C라는 물질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커피액이 되면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이제 아예 액상이 됐구나. 뭔가 평형의 이동이 없는 것 같이 완전히 그냥 고정돼 있는 상태로 보여지지만 서로 간에 왔다 갔다가 하려는 어떤 일련의 힘 겨루기가 있어요. 이런 힘 겨루기가 있단 말이지. 오른쪽으로 가는 거 있죠.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이 반응해서 C라는 물질을 만들면 요 화살표 방향으로 우측으로 가는 걸 정반응이라고 하기로 했고요. 반대로 향하는 것을 역반응이다 이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눈으로 보는 가시적으로 보는 평형은 있다 이거야. 열적인 평형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무언가의 조건을 가하게 되면 그러면 그 평형이 이동하여서 다시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무언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A라고 하고 B라고 하는 물질에다가 온도를 높이거나 농도를 높이거나 압력을 높이면 얘네들의 온도나 농도나 압력을 높이면 그 농도나 압력이나 혹은 온도를 높인 거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감소하는, 그 값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을 반응을 시켜가지고 연소를 시켰어요. 연소가 됐어. 그러면 이제 계속적으로 뭘 잃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본래 에너지를 잃고요. 그러면 그걸 발열 반응이라고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계속적으로 잃었기 때문에 발열 반응은 델타 H라고 하는 에너지의 변화가 항상 음의 값으로 존재하게 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의 온도를 높여가지고 무언가가 증가되기 시작하면 그 물질의 감소하는 방향으로서 평형이 이동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마찬가지 어떠한 공간 내에다가 이 물질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물질은 이 부피만큼 퍼져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압력을 강하게 가하면 이게 쪼그라들면서
부피 내에 이물질의 것이 조밀조밀하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농도가 증대해야 한단 말이지. 그 농도가 증대하는 것에 감소하는 방향으로 평형은 이동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에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 에탄하고 뭐하고 반응해서 뭐하고 뭐가 만들어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진발열량을 구했다는 얘기인 거니까 연소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 C2H6 플러스 O2가 만나서 바깥으로 나올 때는 CO2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 나와요. 여긴 2개가 되고요. 여기는 6개니까 3개가 되고요. 그죠? 여기 총 산소 몇 개? 7개니까 3.5개랑 반응해서 이런 물질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요? 지금 얘는 에탄은 연소잖아요. 연소가 되는 연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연소 반응을 거쳐서 이런 애들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을 앞에 말했던 A 플러스 B라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기로 했냐면 반응계라고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생성계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델타 H, 엔탈피의 변화값,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여기 진 발열량 계산해야지 되니까 델타 H 값은요. 생성계에서 뭘 빼면 얻어낼 수 있냐면 반응계를 빼면 얻어낼 수 있었어요. 여기 생성계라고 하는 건 누구하고 누가 생성됐어요? 이산화탄소랑 물이 생성됐어요. 이산화탄소는 몇 개 생성됐냐면 2개가 생성됐는데 곱하기 표준의 엔탈피가 마이너스 94.05예요. 그죠? 이거 한 거에다가 더하기 2개가 나왔잖아요.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는데 물은 3 곱하기 마이너스 57.80이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죠. 그러면 여기 계산하시고 나서 뭘 빼면 돼요? 여기다가 반응계 누구? 에탄 값을 빼면 됩니다. 마이너스 20.94의 값을 빼게 되면 델타 H 값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계산된 델타 H 값이 얼마 나오냐면 나오는 값이 마이너스 341.26 킬로칼로리 퍼몰. 네. 그래서 발생되는 열량값이 몰당 킬로칼로리로서 산정이 되면서 발열 반응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진 발열량을 구하는 거잖아요. 발열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델타 H 에너지의 변화는 항상 에너지를 내가 잃어가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여기 보세요. 델타 H 값은 0보다 작게 되죠. 그래서 음의 값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식으로 무언가의 발열 반응이 생기면 그러면 온도나 농도나 압력이 한쪽이 증가되면 감소하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더라. 그러니 여기에서는 진행 방향은 감소라고 기재를 해 두셔야 합니다. 답은 그래서 이거랑 그 다음에 감소입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